지금 보이는 건물은 남산 맨션입니다. 맨션이라고 하면 궁전을 이야기하죠. 원래 이 건물은 아파트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호텔로 계획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지어졌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한남 더일이나 한남 나인원 이상 가는 그러한 건물이었죠. 지금도 이 건물의 실성이나 가치성은 아마 인정을 받아서 가격면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아마 매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130 몇 세대, 136세대, 9세대 이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72년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그 당시에 상부 2계층은 아마 우리나라 정재계의 실력자들이 아마 건물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아마 담고 있었던 역사에 아마 그런 것이 내재 있었던 건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살기 좋은 곳이죠. 새소리 들리고 공기 좋고 앞쪽으로 전망 좋고 뒤쪽으로 산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남산 조망이 되고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라기보다도 옛날에 궁전이죠. 궁전. 남산 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울타리에 개나리꽃이 노랗게 한참 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51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고아원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당시에는. 그래서 한남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 고아원 애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다니면은 이 아이들한테는 범접을 못했죠. 이게 국악원 비슷한 그런 건물로 쓰이다가 지금은 웨딩홀로 쓰이고 있습니다. 낮인데도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있네요.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여기서 결혼식 하면은 아주 멋진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요 최비로 올라가면은 남산 둘레길로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관계자들은 그냥 뭐 남산 약수터 그러는데 우리 한남동 사람들은 이거를 청수 약수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 달에 회비 3,000원씩 올려가면서 개발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약수터였습니다. 변화에도 이 바위는 60년 전에 7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잡고 봄에 꽁들이 알 나면 그 알 까고 새끼들이 쫓아가는 모습 보면서 꽁을 쫓고 그러던 남산 기슭입니다. 그전에는 물이 많았었는데 남산 1호 터널 생기고 나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물이 줄어서 산 골짜기마다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남산 둘레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부르기는 여기를 청수 약수터라고 불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부 관리소인가 거기서 이제 관리해가면서 다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오니까 나무들 사이로 남산 맨션 모습이 보이는군요. 현재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남산 둘레길의 남쪽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은 남산 야외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남산 야외 식물원은 남산 외인 아파트가
두 동이 있었죠. 그 남산 외인 아파트가 1994년 11월경일 겁니다. 그게 폭파해서 철거되는 모습이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었죠. 그 남산 외인 아파트가 헐리게 된 연유는 남산 제모습 찾기 일환으로 해서 수도경비사령부, 여기 중앙정보부 등 이런 것들이, 이런 기관들이 다 외지로 옮겨가면서 남산 외인 아파트도 그때 동시에 철거됐습니다. 남산 제모습 찾기 백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님들, 박사님들,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학계 재계, 그다음에 남산 팔각장에서 사진 찍는 그 선생님, 그다음에 저기 청수 약수터 회장님도 그 당시에 남산 제모습 찾기 백인위원회를 해가지고 아마 이런 모든 사항들이 결정되어져서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팔도 소나무 단지라고 해서 전국에서 소나무를 이식해서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웅대하고 장대한 모습의 소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그 당시 외인 아파트가 서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소나무를 옮겨다가 팔도 소나무 단지라고 명명하여 소나무들을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특이할 만한 또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리산 정승나무 있죠? 정승소나무, 그 아들나무를 여기에 옮겨와서 심었습니다. 묘목을 조그맣게 심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나무의 높이도 벌써 커 보이는군요. 아들나무, 장자목이라고 그래서 심어놨습니다. 정의품송 마다들나무. 이게 조그맸었는데 이 나무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정의품송 마다들나무입니다. 장자목. 그리고 애국가에도 나오지만은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게 되면은 소나무들이 자라서 저기 멀리서 보게 되면은 꼭 철갑을, 이순신 장군이 입은 옷 있잖아요. 이렇게 철갑을 두른 듯 그런 식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애국가에도 그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원래. 근데 이게 여기가 외인주택이 있던 자리 두 동이 1994년대 헐렸지만 그 외인주택이 또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가족들이 살 곳, 거주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죠. 그걸 또 왜 지었을까요? 원래 지금 이 자리가 옛날에는 백호 주택이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도 이 길이 이렇게 잘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사이에 이 공간들마다 기와집을 해서 깨끗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백호를 지었다 그럽니다. 백채를. 그래서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대 말 여기다가 백호 주택을 지어서 외국의 공관원들, 직원들, 대사관 그 관계자들을 거주하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호 주택이었다가 그 주택들이 이제 오래돼서 낡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그걸 헐고 여기다가 외인 아파트를 두 동을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인 아파트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옛날에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그 병태가 자전거 타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입구에서 찍었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세상에 보게 되면은 많은 날들이 흘렀고
그 속에 사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지금도 이렇게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거나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은 세계 어디에 내놓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겠죠. 이 화장실은 그에 앞서서 옛날에는 이 화장실 앞에 무궁화 5개, 호텔 5성급인 것처럼 무궁화 5개의 그런 표식이 있었던 화장실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내다 보이는 뷰도 좋았는지 이걸 갖다가 5성급 화장실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하얏트 호텔이 있었고,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에서 오신 그 당시에 클린턴인가 카턴가 누군가에게 머물게 되면은 이 길을 아침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새벽 러닝을 했죠. 그러면서 이 화장실을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급 화장실로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무궁화 5개 달린 그러한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은 일부러 들어가 보기도 하던 그러한 화장실입니다. 지금 이 길들 사이로 이게 공간이 있었던 자리가 집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한남동과 이태원 그 주소지가 아마도 겹칠 겁니다. 이 지역이. 남산 둘레길과 연결되어져서 지금도 산책 코스로서는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2월 오늘 10일인가요? 오늘 상당히 시야가 안 좋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도 새소리는 맑게 들립니다. 하늘이 뿌옇네요.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 건물들이 희미하게 뿌옇게 보입니다.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겨울 초입인데 중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석탄 빼는 것을 자제한다고 그러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도 좋고 수력, 그 다음에 여러가지 전기를 생산하는 도구가 있겠습니다만 원자력도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원자력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너무나 앞이 안 보입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어떤 명확성을 따져갖고 말하기보다도 저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한 말씀,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보다도 저의 어떤 머릿속에 들렸던 이야기들이니만큼 너무나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 같은 것, 이런 것 또 별도로 아시는 바가 있으면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동영상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산 야외식물원 수생식물 이렇게 기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련이 여름 가을에 꽃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남산 둘레길이 토요일날 오후 같으면은 사람이 참 많은 그런
둘레길인데 오늘은 비교적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갖다 거의 매일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걷다시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산 중간쯤 올라가서 지는 해를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나 대기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10일이 아니고 12월 10하루, 열하루에서 토요일이군요. 건너다 보이는 저쪽이 이태원 이동,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부분당인데 여기서는 식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뿌렸습니다. 태양이 있는데도 해가 떠 있는 것 같지가 흐린 날씨 같아요. 이거 정말 대기 오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에너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석탄 떼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고, 소형 원자로를 각국에서 개발해서 사용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세계 최고급이라고 그러는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체르노빌이라든가 일본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허물어져서 보는 피해도 참 또 무섭고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이죠. 인류에게 숙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맨날 살지도 못할 사람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세상 살니. 서울 시내에 이런 남산 같은 보물이 있다는 것 참 대단한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져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남산 식물원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간에 와서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 차려놓고 같이 자리하면은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과 또 동호인들과 와서 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산에 와서 음주를 하게 되면은, 술을 먹게 되면은 술병 하나 놓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마다 다 10만 원씩 벌금 내게 돼 있습니다. 잡히면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뭐 특별한 완장을 차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복장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 끊어서 다 벌금 내게 합니다. 여기 와서는 절대 술 먹거나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아주 멋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기 말고도 또 저 소나무 단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멋진 곳이 있죠. 여기는 이끼 정원입니다. 물을 뿌려 갖고 이끼들이 자라게 만드는 곳이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레방아가 돌고 이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놨는데 겨울에는 휴면기라서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있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 재미난 얘기 무엇인가 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 밋밋한 얘기 해갖고 이게 뭐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하는 건지 이게 재미없죠. 그만둘까? 그래도 기록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바 이 지역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아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 매봉산 오르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남산에 정말 가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재 잡았다 그러니까는 내가 의아한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가재 잡고 그 뛰어놀던 그 시절이 아련합니다. 그립습니다. 호텔 쪽에서 남산 야외식물로 건너오는 육교입니다. 이 육교가 옛날에는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이걸 어느 날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완전히 없애나 그랬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는 뚝딱 다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이 육교 하나 만들려면은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냥 철제 빔 턱 걸치고서 용접하니까 금방 이 다리가 육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의 실력,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번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차들이 올라오는 저 방향이 서울길이 시작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얏트 호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서울길로 해서 남산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엔 어린이 회관이 있던 자리, 지금 과학관 쪽으로 연결되면은 서울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길이 경리단길. 경리단길의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경리단길인지, 경리단이 뭔지 기회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얏트 호텔 정문에서 바라본 남산 타워 방향과 앞쪽에 숲이 남산 야외 식물원이 되겠습니다.